치과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니까 제가 그런 팁도 드릴게요. 뭐냐면 존경받는 병원이 성공한다.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의 이승철입니다. 김민입니다. 오늘 주제는 뭐였죠? 제가 예전에 한번 치과 경영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래프, 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. 큰 타이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비율은 기억이 나요. 치과 매출의 25% 정도가 인건비, 10%가 월세랑 관리비, 10%가 기공비, 재료비, 0에서 10%가 마케팅 비용, 이런 걸 봤어요. 이걸 뭐라고 하나요? 보통 판관비라고 많이 하는데 의료라는 산업, 그 다음에 치과라는 산업을 봤을 때 이 비율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꼭 정답은 아니야. 맞아요.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좀 편차가 크기는 해요. 왜냐면 덤핑 치과도 있고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하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치과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. 그리고 이제 동네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그렇죠. 그래가지고 편차가 좀 있긴 한데 보통은 세무 대리인이 원장님들한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죠.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원식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치과 전문 세무사님 한번 나오세요 게스트로. 그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원장님한테 예상되는 세금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영역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보통 보면 그 주요 경비라고 얘기하거든요. 핵심은 뭐냐면 모든 병원들이 어느 정도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너무 들쭉날쭉하면 문제가 있는 상황일 거다 라는 예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경비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뭐가 주요냐면 비용이 제일 높은 거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, 치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기공료가 되게 중요한 경비예요. 주요 경비. 그 다음에 임대료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순서가 인건비, 월세가 먼저 그렇죠, 나왔을 때라고 생각했었는데 순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준 변동비라고도 하고 준 고정비라고도 해요.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비라고 봐야죠. 그쵸. 물론 몇 년에 한 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인건비는 그럼 변동비예요, 고정비예요? 한 80은 고정비로 보고 그렇죠. 20은 변동비로 그렇죠. 그러니까 준 변동비예요. 뭐냐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일정 정도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보면 매출이 오르는 것만큼 따라서 움직이는 거와 거의 일치하는 거면 변동비라고 할 수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제일 극단적인 고정비가 임대료가 제일 극단적인 고정비이고 제일 극단적인 변동비는 기공료, 재료비. 그래서 거의 변동비가 그래프가 같이 움직여요. 그 다음에 인건비는 그 중간쯤 된다.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. 그래가지고 한 몇 편쯤 전에 한번 시스템 얘기했을 거예요. 그래서 시스템이 병원의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, 뭐 예를 들면 인사 업무나 마케팅 업무나 뭐 이런 것들, 세무 업무도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경영 정보 시스템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. 경영 정보 시스템은 우리 병원이 한 달 동안 왔다간 환자 수나 진료 횟수나 매출액, 그래 매월 이렇게 쭉쭉쭉 하면 변동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. 그게 경영정보 시스템이거든요. 근데 그게 병원의 매출도 있지만 비용도 경영정보 시스템으로 넣으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.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우리 경영 환경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돼요.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병원을 인수하는 형한테 들었어요. 저한테 너 이거 나중에 알게 되면 좋을 거야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. 치과를 인수할 때 치과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, 내가 그럼 이걸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거를 네네. 보기 위해 판단하는 게 1년 기공비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기공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. 평균 기공비에 곱하기 10을 하면은 매출액이 대략 역산으로 산정이 네. 되고 기공비를 1,000만 원 냈으면 매출은 1억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할 때 이 병원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. 나중에 알려주지만 처음부터 입사하자마자 바로 오픈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보험 청구. 조회 그것 때문에 공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잖아요. 홈택스에 들어가서 월세를 봐요. 월세가 얼마인지. 원장님도 월세 말 안 해주신 분들 많았거든요. 월세 곱하기 비밀도 아닌데. 월세 곱하기 이제 10을 해보는 거예요.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. 네, 그런 네.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지고 매출을 보는 거죠. 네네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출이 더 나와야 되겠구나. 네. 아니면은 매출이 더 나오고 있구나. 그래서 최근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 병원이 잘 되고 있었는지 안 되고 있었는지. 그렇죠.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면 보통의 병원 원장님들이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한 달 한 달은 평가를 하시거든요. 근데 그거를 시계열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는 못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,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준, 나빠지는 거에 대한 기준은 목표가 있을 때 가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예전에 뭐 일했던 치과 중에 하나는 전달과 이번 달, 그리고 근 6개월, 그리고 이번 달, 그리고 작년 이번 달과 그치. 올해 이번 달. 그러니까 전년 대비, 네. 전월 대비, 6개월 전 대비해가지고 평가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치과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니까 제가 그런 팁도 드릴게요. 뭐냐면